안녕하세요. 훈이의 입시포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내용은 2022학년도 대입의 변화, 그 중에서 학생부 기재 항목의 간소화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주요 내용들을 좀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학생들에게 과연 어떠한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은 진로 희망사항의 항목이 삭제되는 거예요. 학생부 내용을 보면 맨 앞부분에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동기, 사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고 대신에 진로활동 특기사항으로 창의체험학습 활동에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특별히 눈에 띄게 완전히 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체험학습 활동 중에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입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채점이 되지 않고 점수화 되지 않는다라는 것 뿐이지. 하지만 이것이 점수화는 안 되더라도 참고 내용이 될 수는 있다. 참고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에 내가 뭔가 진로 활동을 한 것을 기록이 되게 하였을 때 그 기록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했을 때 기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재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수상 경력이에요. 지금 수상 경력이 그 전에는 여러 대회를 참여를 해서 상을 받는 대로 모두 기록이 남았었는데 이제부터는 한 학기에 한 개만 기재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이 한 개만 기재될 수 있는 수상 경력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상 경력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진로나 아니면 학업과 연관된 그런 대회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 경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기 초에 학교의 학사 일정을 잘 보고 어떤 대회가 이번 학기에 열리는지 또는 그 해에 열리는지를 잘 확인하고 자신이 집중해야 할 그런 대회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자율동아리예요. 그전에는 자율동아리를 몇 개든 학생이 가입을 하고 그 내용이 기재가 됐었는데 이제는 학년당 한 개만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보다는 동아리의 이름과 동아리 설명만 기록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학생이 동아리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뭔가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한 활동으로 설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나 학업과 꼭 연관이 되는 동아리를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번째 쟁점은 소논문 활동 기재가 불가하다. 여기서 이제 소논문 활동이라는 건 학생이 직접 소논문을 만드는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학생이 직접 소논문을 만드는 활동이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 학습 자료로 논문을 참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에서 수행평가를 하는데 자신이 자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논문을 참고한 경우 그 논문의 제목을 언급을 하면서 그 논문의 어떤 부분을 참고해서 자료 조사를 통해 발표를 했다라고 기재를 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학생이 직접 어떤 소논문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것은 기재할 수가 없다. 기재가 되는 순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탈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논문 활동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봉사활동이 빠져요. 그 전까지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인성이라던가 또는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방과 후 활동도 기재가 불가능해요. 방과 후 활동에 기재가 불가하다라는 얘기는 이전에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나 또는 학습적 태도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로 이 방과 후 활동이 사용이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기재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신의 진로나 학습적인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과 후 활동을 만약에 선택하는 경우 기재가 되지 않고 이것이 대학교에서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잘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 활동을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위해서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면 혹시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기재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서 만약에 이 활동을 하는 경우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선택을 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6가지 쟁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기재가 간소화되거나 또는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 학생들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세부 특기 사항과 행동 특성 발달 사항밖에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 2가지 항목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항목들보다도 이 2가지 항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특히 세부 특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 선생님들이 기재를 하세요. 교과목 선생님들이 기재를 한다는 건 수업 시간에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지 또는 수업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세부 특기 사항을 준비하면서는 자신의 진로와 학업과 잘 연결성을 지어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수업 시간에 좀 더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부 특기 사항의 기록으로 잘 남을 수 있도록 잘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행동 특성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평가 항목이 15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반이라던가 또는 학교 전체 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담임 선생과 얼마나 자주 상담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활동이나 학급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학생부 기재가 간소화되고 그리고 좀 더 중요도가 높아지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